네, 안녕하세요. 나루조 워킹화 송파점이고요. 예, 뭐 오늘은 그냥 신발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간단하다고 해도 이게 뭐 2분, 3분 안에 끝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쇼츠가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쇼츠가 잘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쇼츠로는 좀 올리기 힘든 내용이라서 그냥 일반 영상으로 올릴 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이게 저희가 또 신발을 내가 어떤 신발을 골라야 되는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어차피 뭐 보실 것 같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또 아니라 가지고 이거를 뭐 조회수를 그렇게 많이 내기 위해서 굳이 짧게 축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르지오 브랜드를 소개를 하면은 한국에서 최초로 미국 메디케어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기능성 신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 21년이 됐고요. 근데 이 기능성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은 20년 이상 유지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능성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내가 발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일부러 굳이 비싼 기능성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신었는데 어떤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 브랜드는 재구매가 안 일어나죠. 근데 나르지오 같은 경우는 재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많기 때문에 21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 최초로 메디케어 요 승인을 받았어요. 당뇨 신발, 교정 신발. 근데 메디케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65세 이상인가 뭐 그 분들 중에 이제 그 어떤 약간 그 사회보장국에서 그 어떤 지정을 해가지고 요 의료 65세 이상 분한테 의료 그러니까 어떤 사제 브랜드에 대해서 민간 브랜드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해주는 그런 국가 제도인데, 그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써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뭐 허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효능이 검증이 된 브랜드에 대해서만 메디케어 승인을 해주고, 이 메디케어 승인을 받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지오는 뭐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히 검증을 받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기능성 신발을 찾게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 하면은 뭐 족저근막염이 사실 제일 많죠. 족저근막염하고 무지예반증이 두 개가 제일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더해서 우리 나르지오 같은 경우는 이 무릎 관절염, 그러니까 이 신발 자체가 무릎으로 가는 하중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덤으로 혈압이 감소가 돼요. 혈압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신발이 이 피를 잘 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꼭 나르지오를 신고 걷지 않으시더라도 많이 걸으시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심장에서 내려간 피를 발에서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발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발에서 혈류가 펌핑이 되면서 이 심장으로 다시 피를 올려주기 때문에 심장이 약해지셨다거나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많이 걸으실수록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가끔 뇌졸중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사실 이 수면계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걸으시면 무조건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신발이 너무 과도하게 발을 압박한다거나 부적절한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은 그런 혈류 개선 효과가 더 적거나 오히려 혈압이 높아지거나 신발이 피를 꽉 잡아두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잘 고르시는 게 좋고, 나르지오는 이미 이 혈압 감소와 어떤 이 혈류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검증이 된 브랜드라는 거.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나르지오를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사람이에요. 되게 신출내기 점장이고, 그 나르지오라는 브랜드를 작년부터 제가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뭐 나르지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뭐 제가 나르지오를 대표한다거나 나르지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뭐 본사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좀 맹목적인 애착을 갖고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성수동에서 수제화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발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떤 유튜브에서도 신발 뭐 영국에서 유명한 수제화 뭐 그런 신발 고치는 그런 장인이 신발 고치는 영상이라던가 뭐 일본에서 뭐 한 켤레에 500만 원짜리 그렇게 수제화를 만드는 장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신발 만드는 영상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원래 신발을 좋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검증된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팔았다는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찾다가 기능성 신발 쪽에서 나르지오가 그냥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가장 검증된 효능을 갖고 있었고 가장 신발이 또 만듦새가 좋고 브랜드가 오래됐고 또 평가가 좋았고 실제로 제가 그리고 또 이 신발을 5년 동안 신은 것도 있어요. 실제 저는 이제 과체중이라 갖고 체중이 100kg가 넘기 때문에 이 나르지오 신발을 한 5년 동안 신고 무릎이 아픈 거를 싹 고쳤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 브랜드에 대한 원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무슨 나르지오라는 브랜드를 대표한다거나 뭐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은 걸러 들으세요. 근데 그냥 이치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고객님께서 들어보시고 걸러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들어보시면은 판단하기에 이치에 맞고 안 맞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족저근막염이 사실 진짜 많죠. 이거는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족저근막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뭐 금방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막 여행을 가서 너무 많이 걸어서 발이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요. 그러면은 잠깐 쉬거나 뭐 한번 또 족저근막염은 의외로 빨리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릴렉스를 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걸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신발을 좋은 걸 신으셔야지 이게 예방이 되고 이게 교정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나르지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뭐 이게 뭐 의료기도 아니고 이거를 물론 의료기라고 해도 무조건 낫는다고 보장은 못 드리죠. 100%라는 건 없으나 이 나르지오를 신어보시고 경험해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고객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냥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는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굉장히 좀 특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발을 갖고 족저근막염을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해답이 될 수가 있는 신발이에요, 나르지오는. 그래서 저희는 요 아웃솔 투솔로 특화된 기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바닥으로 족저근으로 가는 그 과부하를 줄여주고 무게를 갖다가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근막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나르지오를 신으시면은 생각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벗어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막염이 있으니까 나는 근막염이 있으니까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이 밑창이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두껍고 물렁물렁한 그런 신발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거 제 말을 믿으실지 뭐 아니면 안 믿으실지는 그거 고객님 자유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베개 같은 거 밟고 서 있으면은 발이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족저근이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발이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족저근이 계속적으로 미세한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두껍고 물렁물렁한 밑창이 족저근을 더 과부하시켜서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은 뭐 나는 그래도 그런 신발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릴 수는 없죠. 근데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조사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두껍고 물렁물렁한 신발을 함부로 신으시면은 족저근막염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계속 아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푹신푹신한 걸 또 찾으러 와요. 나는 발이 계속 아파 이러면서.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발이 정상적인 발이라면은 어떤 신발을 신든 간에 사실 발이 아프면 안 돼요. 이 뭐 내가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발바닥이 걸을 때마다 계속 아프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 발이 넘어서 딛지도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더 장기간 쌓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많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을 고치시려면은 올바르게 체중을 분산을 시켜주고 올바르게 지지를 해주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근막염이 완화가 되시는 거지. 뭐 나는 근막염이 있으니까 물렁물렁하고 두꺼운 신발을 신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단 그건 있죠. 근데 근막염이 정말 너무 심하신 분들, 정말 너무 심하신 분들 중에 나르지오 신발을 처음 신으면은 오히려 발이 더 아파졌어. 나는 이 신발 신고 발이 더 아파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다시금 너무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아프다는 거는 발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발에 뼈가 어긋났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르지오는 올바로 정렬해주는 효과가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아프죠. 이빨 같은 경우도 치아 같은 경우도 교정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상 건막염이 너무 심해갖고 나는 발만 디뎌도 아파 이러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나르지오 신었는데 아프다, 오히려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나르지오 이전에 신던 신발이 너무 푹신푹신한 신발, 두껍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 신다가 나르지오를 처음 신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프다고 느끼시는 건데, 그거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이 발을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 1, 2주 정도 참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갑자기 신발을 바꾸시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조금 더 푹신하게 인솔을 깔아서 신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이제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푹신한 인솔을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따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근막염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무주예반증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무주예반증 같은 경우는 사실 근막염보다 좀 까다롭죠. 이제 그 무주예반증 같은 경우는 발이 형태적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갖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발이라고 치면은 이게 엄지가 방향이 돌아간 거예요. 방향이 돌아가서 이 중족골이 튀어나오죠. 옆으로 발 옆으로 혹처럼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엄지발가락이 돌아갔기 때문에 중족골이 튀어나와서 그 부분이 난 닿기만 해도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요런 신발이 되게 좋아요. 요런 신발이 형태가 둥글게 생기고 가죽이 부드러운 신발, 요런 신발들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는 정말 닿는 것도 너무 아파서 나는 가죽 신발도 못 신는다, 나는 오직 얇은 패브릭 신발밖에 못 신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다시 되는데, 그 얇은 패브릭으로 된 신발은 발을 지지를 못 해줘요. 그래서 발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편한데, 그 그림이, 잠깐만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좀 그림 이상해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보통 신발이 예쁘게 만들려고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뾰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이 뾰족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계속. 그러면서 가운데 쪽으로 계속 엄지발가락이 밀려 들어가니까 이 중족골이 틀어지겠죠. 옆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보통 시중에는 그렇게 말해요. 한두 사이즈 크게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발이 여기 뚱뚱한 부분에, 이 신발의 뚱뚱한 부분에 발이 들어가고 이만큼을 비워놓기 때문에 외반증이 안 생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틀린 말인 게, 여유 공간이 있어도 걷다 보면은 발은 앞으로 전진을 해요. 결국에는 밀려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밀려 들어가고 외반증은 또 생기고 공간이 뒤에 이만큼 빕니다. 그래서 이만큼 비어서 뒤꿈치가 헐떡헐떡거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으로 이 토그립 현상이 일어나겠죠. 엄지발가락이 이 토그립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가락이 오그라들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발 모양이 더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뾰족한 신발을 크게 신겠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는 사실 아니세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그냥 내가 만약에 235면은 235를 나한테 맞게 신고 신발 자체가 외반증을 유발하지 않는 신발로 신으셔야 돼요. 모양 자체를. 그게 이제 나르지오 아까 그 명품이라는 그 제품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흐물흐물한 천으로 된 신발을 신게 되면 어떻게 되시냐? 신발 가피가 발을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죠. 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미 방향이 틀어지셨잖아요. 이분은 이미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전진하면서 발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엄지가 틀어지셨기 때문에 이 엄지발가락은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발을 내가 당장 통증 회피를 하겠다고 이렇게 천으로 된 흐물흐물한 걸 신으시면 외반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엄지가 돌아가서 이 검지를 들어 올려버려요, 위로. 이런 증상, 이렇게까지 돼버려요, 발가락이. 그러면은 사실 방법이 없냐 하면은 방법이 없진 않고, 요런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충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신발을 자꾸 크게 신는 게 습관화가 되면은 이 뒤에 공간이 남으면서 걸으면서 계속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더 세게 쳐요. 더 세게 치기 때문에 발끝에 오는 압박은 계속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지금 현재 발이 아픈 사람인데, 발이 아픈 사람한테 고객님 신발 너무 크게 신지 마시고 내 사이즈에 맞게 신으시고 크게 신으셔도 한 사이즈 정도만 크게 신으세요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당장 내가 발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이 발이 신발에 닿는 느낌이 너무 싫으신 거야, 그 속의 손님들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은 이제 딱 최대한 정확한 지식만을 전달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발을 그래도 원상태로 교정을 하고 치료하실 목적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너무 심하게 크게 신으시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말에 이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외반증이 심해져서 나는 이제 이 엄지발가락이 검지를 들어 올리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들어 올리니까 검지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겠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은 이분들은 신발이 넓으면서 높은 거를 또 찾게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검지 발가락이 이제 위로 솟아오른 상태까지 됐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신발을 보시면은 요것도 시중에 다른 신발들보다 옆에는 넓게 나오긴 했지만은 등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신발을 신으시냐면 요런 걸 신으셔야 돼요. 요거는 등이 높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한 발등이 높기 때문에 이 검지가 솟아오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내 발에 맞춰서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반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어느 정도 등이 높으면서 가피가 옆에서 발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검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높이가 높은 거를 신되 옆에서 가피가 이 외반증이 점점 중족거리 저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신다 보면은 이 외반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는 신발로 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신발 신으면 외반증이 나아요, 교정이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놓고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는 왜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 외반증이라는 거는 사실 근막염보다 훨씬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교정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저희 신발을 신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신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외반증 때문에 발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또 이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종전에 뭐 신으시던 그런 그 외반증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신발로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그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외반증이 교정이 되진 않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외반증이라는 거는 내가 선천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된 형태의 신발을 신다가 변형이 된 형태잖아요, 발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올바른 형태의 신발을 신으셔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외반증은. 근데 이거를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실제 사례로만 보시면은 외반증 있으신 분들 중에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외반증이 교정이 되신 분들은 실제로 있다. 나르지오 신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신발을 무조건 크게 신으면은 또 심해지실 수 있고, 내가 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너무 푹신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자꾸 신으시게 되면은 그거는 계속 외반증을 심해지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신발을 신어서 몇 년 동안 신었는데 발이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신발을 찾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반증이라는 거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나르지오 같이 끝에 모양이 인체 역학적으로 제대로 만만하게 제대로 나온 거를 신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르지오가 뭐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신발은 아니지만은, 일부 손님들이 신발이 투박해요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신발 끝에 모양이 왜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뭉툭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메디케어 인증을 받은 어떤 이 발 건강에 대한 효과가 증명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발에 해로운 형태의 신발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반증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를 하시면서도 교정 효과를 보시려면은, 우선적으로 인체역학적으로 발에 완만한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신발을 신으시고, 신발의 가피가 어느 정도 발을 지탱을 해주는 신발을 신으셔야지 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말을 하자면 오히려 더 길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얘기한 거를 그냥 다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의료 정보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의사분들끼리도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고, 또 이게 브랜드마다 내세우는 컨셉이 다 다르잖아요. 브랜드마다 내세우는 컨셉이 다른데, 너네 나르지오 브랜드한테 뭐 그냥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어떤 분들이 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이치에 맞는지를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떤 브랜드가 가장 오래됐고, 어떤 브랜드가 미국에서 메디케어 인증을 받았고, 또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면은 사실 정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 나르지오 브랜드를 기존에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설명 자체가 필요가 사실 없으세요. 근데 약간 이제 기존에 발에 문제를 갖고 계시는 이제 그런 손님들 중에 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알고 있는 좀 요런 좀 미진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그 신발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좀 고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영상 제작도 아니죠. 그냥 폰카로 찍어서 올리는 건데 요새 또 비수기라 갖고 손님도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좀 지금까지 영상을 뭐 20분 넘게 길게 너무 길게 찍어버렸는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뭐 또 그 혹시 뭐 신발에 좀 발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매장도 방문해 주시고요. 그 나르지오는 전국에 130개가 넘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댁 근처에도 분명히 나르지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나르지오 검색해 보시고 꼭 가까운 나르지오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신발을 한번 좀 나르지오 브랜드를 아직 안 접하지 않으셨다면은 한번 접해 보시면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더 오래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메디케어 인증도 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가지고 계셨던 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도가 있으실 거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릎 관절 부분이 좀 아프신 분들도 이 무릎으로 가는 하중 자체를 또 줄여주는 신발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르지오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무릎으로 가는 하중 자체를 줄여주는 신발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릎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너무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시면은 이 모래사장 효과라고 해서 모래사장에 발을 푹푹 담갔다가 빼는 효과 때문에 무릎에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세요. 그래서 그 너무 푹신푹신한 거는 무릎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나르지오 또 대리점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